장장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장 기자,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정해서 적용한 게 지난 1988년부터인데 그때부터 봐도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맞습니다. 1988년 이후에 30년간 최저임금은 동결되거나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당시 2%대 인상에 그친 적이 딱 두 번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는데 캐스팅 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현 상황도 그때와 같은 위기감을 가질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대한민국 경제적 형편이 여러모로 어려워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직하게 인식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유가 어쨌든 대통령은 결국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낮고 또 최초의 한 자릿수의 인상인데요. 내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숨을 돌렸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최저임금은 이를 달성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치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면서 한편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이 돼 왔었습니다. 즉 고용이 줄어도 또 경기가 나빠져도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라, 이런 공격에 사실상 시달려 왔는데요. 이번 속도 조절로 이에 대한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어쨌든 일단 한 고비를 좀 넘기기는 했는데 사실 이번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게 좀 이슈였어요. 여기도 이제는 다시 좀 탄력을 받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결로 의결을 하거나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적도 여러 차례입니다. 늘 시한이 지나거나 임박해서야 노사가 그나마 기싸움을 줄이고 협상에 돌입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국회를 통과하면 내후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